여러분, 오늘 2026년 2월 23일 시장 정말 이상하지 않았나요? 아니, 전 세계를 대상으로 15%의 관세를 때리겠다는 거의 폭탄 선언 같은 뉴스가 나왔는데 아시아 주요 시장들은 오히려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죠. 오늘 이 믿기 힘든 역설 뒤에 숨겨진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15% 글로벌 관세 발표. 그런데 왜 한국, 홍콩 같은 아시아 주요 시장은 오히려 급등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악재가 터졌는데 주가는 오른다? 오늘 분석은요, 바로 이 거대한 모순의 실마리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과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들어 볼까요? 오늘 시장의 이 이상한 흐름을 이해하려면 모든 걸 시작하게 만든 이 두 개의 서로 완전히 부딪히는 헤드라인부터 봐야 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한쪽에서는 미국이 대법원 판결까지 등에 업고 앞으로 15% 글로벌 관세 물리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그 소식을 들은 한국이랑 홍콩 시장이 엄청나게 올라버렸다는 거죠. 이건 위협이 나왔는데 현실은 축포를 터뜨린 격이잖아요. 언뜻 봐서는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상황입니다. 자, 숫자를 직접 한번 보시죠. 이 표를 보면 상황이 더 명확해집니다. 코스피 무려 0.65% 올라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요. 홍콩 항생지수는 2.5%, 특히 항생테크는 3.3% 넘게 폭등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코스닥은 오히려 0.17% 빠졌습니다. 같은 한국 시장 안에서도 분위기가 달랐다는 거죠.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우리의 분석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럼 먼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한국 시장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대체 이 관세 폭탄을 막아낸 방패는 뭐였을까요? 100.2%.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바로 오늘 발표된 2월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에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배 넘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시장을 덮치려던 관세라는 거대한 파도를 그냥 정면에서 막아버린 그야말로 반도체 방패의 힘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인 셈이죠.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도 아주 영리하게 움직였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돈이 어디로 쏠렸는지 한눈에 보이죠? 삼성전자는 1.5% 넘게 올랐고 SK하이닉스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대형주인 LG에너지솔루션은 오히려 1.3% 넘게 빠졌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투자자들이 관세 같은 거시적인 악재보다는 AI와 반도체라는 확실한 미래에 돈을 밀어 넣었다는 뜻입니다. 철저하게 옥석 가리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한국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두 개의 시장이 공존했다는 겁니다. 코스피는요, 기관 투자자들이 주도해서 AI 슈퍼사이클은 진짜다 라는 확신으로 밀어 올린 시장이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달러당 원화 환율이 1,440원 근처까지 가니까 이걸 걱정한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하락한 시장이었던 거죠.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진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훨씬 더 드라마틱한 상승을 보여준 홍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홍콩은 대체 왜 이렇게까지 폭등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확실성 프리미엄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시장은 뭐가 터질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차라리 15% 관세라는 정해진 악재가 나오니까 이제 불확실성은 끝났다. 최악은 피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무역전쟁의 안개가 걷히는 신호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돈이 몰린 겁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소식이 또 있었습니다. 딥시크 AI 같은 곳에서 앞으로 AI 개발이 더 싸질 거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기술주에 대한 기대감이 확 커졌고요. 또 사실 그동안 홍콩 기술주들이 너무 많이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호재 하나에도 강력하게 튀어오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3.34%라는 엄청난 급등이 나온 겁니다. 자, 오늘 시장이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는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데 이 분석을 바탕으로 예측한 3월 시장 전망치를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 숫자들은 MCMC라는 수만 가지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해서 얻어낸 예측치인데요. 한번 보세요. 코스피는 4.7% 추가 상승을, 항생지수는 8%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항생테크죠. 무려 12.4%나 더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3월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냥 오를 겁니다 하는 게 아니고요. 다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 통화 정책. 한국은행은 안정적이고 미국 연준은 금리 인상을 멈출 가능성이 높아서 원화가 강세로 갈 수 있다는 점. 둘째, 시장은 이미 관세 충격을 다 소화했고 이제는 AI가 가져올 긍정적인 면에 더 집중할 거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춘절 연휴를 끝낸 중국에서 엄청난 자금이 시장으로 다시 흘러들어올 거라는 점. 이 세 가지가 바로 이 긍정적 전망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둥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그럼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실제 매매에서는 어떤 전략을 써볼 수 있을까? 이 분석 자료에서 제시하는 노벨이라는 퀀트 전략 프레임워크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모델에 대한 설명일 뿐 특정 상품을 추천하거나 투자를 권유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략은 크게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롱숏이에요. 펀더멘털이 튼튼한 코스피 200 선물은 사고, 관세 타격을 받을 만한 다른 신흥시장 ETF는 파는 숏 거죠. 위험을 해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변동성 차익 거래인데요. 요즘처럼 시장이 불안해서 옵션 가격이 비쌀 때 삼성전자같이 우량한 주식의 풋옵션을 팔아서 프리미엄을 탱기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아주 재미있는데 센티먼트 필터입니다. 뉴스 기사를 분석해서 관세에 대한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바로 그 공포의 정점에서 오히려 황생테크 콜옵션 같은 걸 사는 역발상 투자에 가까운 방식이죠. 결국 오늘 시장의 모든 움직임을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중은 합리적인 공포에서 기술에 대한 확신으로 이동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관세 같은 낡은 공포가 아니라 AI라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믿음으로 바뀌었다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시장이 우리에게 보여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려고 합니다. AI가 모든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이 슈퍼사이클의 시대에 과연 관세와 무역전쟁 같은 과거의 공식이 여전히 시장을 지배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시장을 분속하는 낡은 안경을 이제는 벗어던져야 할 때가 온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